물은 기억한다. 담기고 흐르고 증발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려앉은 동안에도 물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기억한다. 손이 닿았던 온기를, 눈물이 섞였던 짠맛을, 아이의 발이 첨벙거렸던 파문을. 물은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흘러간다. 말 끝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둘레를 두른 돌은 이끼로 뒤덮여 초록빛을 띠었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하늘이 작고 둥글게 담겨 있었다. 봄이면 진달래꽃이 두어 장이 바람에 실려 우물 안으로 떨어졌고, 여름이면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더운 공기를 살짝 밀어냈다. 가을이면 단풍나무 그림자가 우물 수면 위에서 하루 종일 너울거렸고, 겨울이면 수면 가장자리에 살얼음이 끼었다가 햇살이 돌기 시작하면 소리도 없이 녹았다. 아무도 이 우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다. 마을 어른들도, 그 어른들의 어른들도 이 우물은 늘 거기에 있었다고 했다.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아마도 이 땅에 사람이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 우물은 그 자리에서 물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우물 곁에 초가집이 한 채 있었다. 지금은 한 여인만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봄이 왔는데 집 안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섬돌 위에 쌓인 먼지를 쓸지 않았고,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고추는 색이 발에 거의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붓두막 위에 걸린 솥은 며칠째 아궁이 불을 만나지 못했고, 부엌 한쪽 구석에는 지난 가을에 캐온 감자 두어 개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싹이 기다란 흰 손가락처럼 뻗어 나와 있었다. 여인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이 명선내라고 불렀다. 본래 이름이 있었겠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그냥 명선이 엄마 명선내라고 불렀다. 그리고 명선이가 떠나고 나서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았다. 여인을 부를 다른 이름이 이제 없었으므로 명선이가 죽은 것은 지난 겨울이었다. 정확히 어느 달, 어느 날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시간이 그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이가 떠나는 것도 어느 순간 선명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조금씩 열이 오르고, 조금씩 밥을 못 먹고, 조금씩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조금씩 눈빛이 멀어지더니 어느 새벽 여인이 곁에서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갔다. 손이 차가워지는 데도 한참이 걸렸다. 여인은 그 손이 차가워질 때까지 놓지 못했다. 그로부터 봄이 왔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피어났다. 담 밑에 이름 모를 풀들이 연두빛 새순을 올렸고, 마을 어귀 배나무에는 흰 꽃이 가득 피었다. 새들이 아침마다 울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바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따뜻했다. 세상은 아이를 잃은 여인의 집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여인은 아침마다 일어났다. 일어난다는 것이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다.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 전에 눈이 떠졌고, 누운 채로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가 몸을 일으켜 앉았다. 무릎이 먼저 아팠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면 허리가 뻐근했고, 허리를 펴면 어깨가 무거웠다. 몸이 무거운 것인지 마음이 무거운 것인지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았다. 문을 열면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그 공기는 언제나 여인의 뺨을 먼저 건드렸다. 차갑기도 했고 시원하기도 했으며, 어떤 날은 아직 밤 냄새를 품고 있었고, 어떤 날은 벌써 햇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인은 그 공기를 맞으며 섬돌 위에 한동안 서 있었다. 특별히 무언가를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서 있었다. 숨을 쉬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우물로 갔다. 집에서 우물까지는 10걸음이 채 되지 않았다. 오래전 이 집을 처음 지을 때 누군가 일부러 우물 가까이에 집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우물이 먼저 있고 나중에 사람이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여인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우물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물가에 놓인 돌멩이 하나가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다. 둥글고 납작한 돌로 누가 갖다 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여인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돌 위에 앉아 쉬곤 했다. 아이가 뛰어다닐 때도,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도, 그리고 아이가 떠난 뒤로도 여인은 그 돌 위에 앉았다. 돌은 언제나 차가웠다가 여인이 앉고 나면 조금씩 따뜻해졌다. 체온이란 그런 것이었다. 머무는 것들에게 슬며시 건네지는 온기.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른 아침의 우물은 유난히 깊어 보였다. 수면은 고요했고 그 위로 여인의 얼굴이 비쳤다. 여인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아이가 죽기 전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새었고 볼이 꺼졌으며 눈 아래 어두운 그림자가 짙었다. 하지만 여인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시선이 자연스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물속으로, 그 깊은 곳으로.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물 돌담 위로 햇살이 기어오르더니 수면에 닿았고 그 순간 물은 잠깐 빛났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새 한 마리가 어디선가 울었다. 먼 곳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이 깨어나는 소리들이었다. 여인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여전히 앉아 있었다. 물을 길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물을 길어야 하는가? 밥을 해야 하는가? 밥을 해서 누가 먹는가? 그런 생각들이 순서도 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우물을 바라보며 집 안에는 아이의 흔적이 아직 있었다. 아궁이 옆 벽에 아이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다. 숫 조각으로 그린 것이었는데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는 동글동글한 형체들이었다. 아이는 그게 토끼라고 했다. 여인의 눈에는 토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했다. 이제 그 그림은 지우지 않았다. 지울 수가 없었다. 아이가 쓰던 작은 밥그릇도 있었다. 파란 꽃무늬가 그려진 사기그릇으로 이가 한 곳 살짝 빠져 있었다. 아이가 2살 때 마루에서 굴러서 깨진 것이었다. 그때 여인이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이가 빠진 그릇이 위험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하게 굴리느냐고 했던 것이 생각났다. 지금은 그 이 빠진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흠집처럼 보였다. 아이의 옷까지는 장 안에 넣어두었다. 보이는 곳에 두면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장을 열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장을 여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옷을 꺼내 입었다. 장은 그냥 닫혀 있었다. 그 안에서 아이의 냄새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지 못했다. 낮이 되면 햇볕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마당의 햇볕은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아이가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따뜻함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이상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했는데 햇볕만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내려앉았다. 여인은 그 햇볕 속에 앉아 바느질을 할 때도 있었다. 무언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다. 손이 움직이면 최소한 몸이
여기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바느질을 하다 보면 아이가 생각났다. 아이의 저고리를 꿰맸던 기억. 겨울에 솜을 누빈 기억. 아이의 버선을 만들었던 기억. 발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 작은 발에 버선을 신기면서 이 발이 얼마나 커질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발이 될까 했던 생각이. 그 발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여인은 바느질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우물로 갔다. 그것이 하루였다. 일어나고 우물로 가고 집 안을 조금 돌아다니고 무언가 손에 잡히면 그것을 하다가 내려놓고 다시 우물로 가고 해가 지면 들어와 누웠다. 밥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어렵게 지었다. 많이 지으면 남으니까 조금만 지었고 조금 지은 것도 다 먹지 못했다. 남은 밥은 새들이 먹어갔다. 처마 끝에서 참새들이 마루 위에 밥을 쪼아 먹는 소리가 날 때 여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괜찮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먹으니까. 밤이 되면 집은 아주 조용해졌다. 마을의 다른 집들에서는 밤에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도 들렸다. 여인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울지 않으려 했다. 울면 너무 오래 울었으므로 이제 울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우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눈에서 물이 흘렀다. 베개가 젖었다. 여인은 눈을 감고 그냥 두었다. 눈물이 흐를 때까지 흐르게 두었다. 그렇게 봄날이 가고 있었다. 우물은 밤에도 거기 있었다. 여인이 자는 동안에도, 우는 동안에도,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밖으로 나올 때까지도 우물은 그 자리에서 물을 품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그냥 거기에 있었다. 집터를 지키는 것들은 언제나 그렇게 거기에 있었다. 명선이가 처음 열이 난 것은 가을이 깊어지던 때였다. 그 무렵 마을에 감기가 돌았다. 마을 이장댁 아이도 알았고 방앗간 집 막내도 며칠 들어 누웠다가 일어났다. 그러니 처음에 여인은 그것이 그냥 감기인 줄 알았다. 아이들이 앓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했다. 열이 나는 것은 몸이 무언가와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 싸우고 나면 더 강해진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 이틀은 그냥 지켜보았다. 찬 물수건을 이마에 올렸고 죽을 끓여 조금씩 먹였으며 밤에는 이불을 두껍게 덮어주었다. 명선이는 이마가 뜨겁고 볼이 빨갰지만 눈은 아직 또렷했다. 엄마 하고 불렀고 목이 마르다고 했으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여인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호랑이 이야기, 토끼 이야기, 달 속에 사는 옥토끼 이야기. 오래전 여인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해주었다. 아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 웃었고 때로 졸았다. 이마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때 여인은 아직 걱정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열이 더 올랐다. 찬 수건을 올려도 금방 따뜻해졌다. 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물만 조금씩 마셨다. 명선이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잠이 드는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있었다. 가끔 헛소리를 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 수 없는 말들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 뒤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여인은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 의원을 데려오게 했다. 남편은 그때 먼 마을에 일을 하러 가 있었다. 이틀에 한 번 집에 왔는데 그날은 오지 않는 날이었다.
소식을 듣고 밤길을 달려 의원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의원은 명선이의 맥을 짚고 이마를 짚고 목 간을 들여다보았다. 침을 두어 군데 놓았다. 약을 처방해 주고 갔다. 잘 다려 먹이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약을 다리는 냄새가 온 집 안에 퍼졌다. 그 쓴 냄새가 지금도 여인의 코에 남아 있었다. 약재 냄새와 약 다리는 흙솥의 뜨거운 냄새가 섞인 것. 그때의 밤 공기, 그때의 불빛. 명선이는 약을 먹었다. 처음 이틀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열이 조금 내렸고 눈빛이 맑아졌으며 죽을 반 그릇 먹었다. 여인은 그것으로 안심했다. 이제 낫는구나. 곧 일어나겠구나. 일어나면 뭐 먹이지? 소고기 뭇국을 끓여줄까? 아이가 좋아하는 단호박 범벅을 해줄까? 그런데 다시 열이 올랐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높이 올랐다. 아이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경기를 했다. 몸이 굳어지면서 눈이 뒤집혔다. 여인이 아이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명선아, 명선아, 명선아. 남편이 다시 의원을 데려왔다. 의원은 이번에는 더 강한 약을 처방했다. 밤새 다려야 한다고 했다. 여인은 밤새 다렸다.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붓두막 앞에 앉아 불을 지켰다. 그 밤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처마 끝이 흔들렸다. 마당에 나무잎이 날렸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지만 여인은 보지 않았다. 손만 보았다. 날이 밝으면서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전과 달랐다. 무언가 멀어져 있었다. 여인은 그것을 알았지만 알지 못하는 척했다. 아이가 다시 눈을 맞추었고 엄마라고 불렀다. 여인은 응 하고 대답했다. 아이는 물이 마시다고 했다. 우물에서 물을 떠왔다. 두레박으로 퍼올린 물은 맑고 차가웠다. 여인은 그 물을 작은 사발에 담아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주었다. 아이가 삼켰다. 그 삼키는 소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살아있다는 소리였다. 숨을 쉬고 물을 삼키고 엄마를 부르는 소리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다. 열은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했다. 아이는 먹지 못했다. 말하는 것도 줄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인은 아이가 자는 것인지, 의식을 잃은 것인지 구별하려고 끊임없이 아이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 숨을 확인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면 그제야 숨을 쉬었다. 의원이 세 번째 왔을 때 여인의 눈을 피했다. 남편이 뭔가를 알았다. 여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밤에 혼자 마당에 나가 오래 서 있었다. 여인은 문틈으로 그것을 보았다. 남편이 우물가 근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어깨가 떨리는 것을. 여인은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다. 나가면 알게 될 것 같아서, 알면 무너질 것 같아서. 마지막 날 밤. 그 밤은 유달리 고요했다. 바람도 없었고 새소리도 없었다.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았다. 하늘에 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여인은 기억하지 못했다. 아이 곁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의 손은 작고 가늘었다. 그 손 안에 있는 뼈들이 느껴졌다. 손가락 뼈들이, 손등의 작은 힘줄들이. 명선이가 눈을 떴다. 맑았다. 열흘 만에 처음으로 눈이 맑았다. 여인은 그것이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다. 나아지나 보다.
나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맑음은 이상한 맑음이었다. 너무 고요하고 너무 투명하고 마치 저 멀리서 바라보는 눈빛 같은. 엄마 하고 아이가 불렀다. 응,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추워. 하고 아이가 말했다. 여인은 이불을 더 당겼다. 이미 이불이 두 겹이었는데도 더 당겼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온기를 나누려고. 자신의 체온이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명선이가 눈을 감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손바닥으로, 손바닥에서 손목으로 올라왔다. 여인은 알았다. 알면서도 놓지 못했다.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입술로 가져가 불었다. 따뜻하게 만들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제발. 남편이 울었다. 소리를 죽여 울었는데 어깨가 흔들렸다. 여인은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에서 굳어버린 것 같았다. 돌처럼 굳어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에 우물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물이 출렁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주 낮은 무언가의 울음 같기도 한 소리. 남편이 먼저 나가보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냥 바람이 지나갔나 보다고 했다. 여인은 나가보지 않았다. 그때 우물에서 무슨 소리가 났었는지 지금도 생각할 때가 있었다. 바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새벽에 두꺼비 한 마리가 물 위로 솟구쳤다가 들어갔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 그냥 새벽 공기가 만들어낸 환청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인은 그 소리를 기억했다. 아이가 떠나던 날 새벽에 우물에서 들렸던 그 낮고 깊은 소리를. 명선이를 보낸 것은 마을 뒤 야산의 조용한 곳이었다. 남편이 손수 자리를 골랐다. 아이가 좋아했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마을이 내려다 보였고 우물이 보였다. 작게 보이는 우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남편도 석 달 뒤에 떠났다. 병으로. 아이를 보내고 나서 급격히 기력을 잃었다. 아이보다 훨씬 빠르게 예고도 없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여인은 남편을 보낼 때도 울지 않았다. 이미 굳어진 가슴은 더 굳어질 수도 없었다. 이제 집에는 여인 혼자였다. 우물과 집과 그리고 여인. 봄이 중턱에 이르렀을 무렵이었다. 여인이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물이 평소보다 맑았다. 아침 햇살이 수면을 건드리는 각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비가 내린 것도 아니었는데, 물이 유난히 맑아 보였다. 수면 아래가 깊이까지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다. 여인은 고개를 더 기울였다. 돌담 안으로 몸을 조금 더 내밀었다. 수면이 가까워졌다. 자신의 얼굴이 더 크게 비쳤다. 그 얼굴을 보다가 시선이 내려갔다. 물 아래로, 아래로. 그때 물이 살짝 움직였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 두레박이 닿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수면이 작게 흔들렸다. 아주 작은 원이 중심에서 퍼져나왔다가 돌담에 다 사라졌다. 파문이 퍼지는 것이 너무 느렸다. 마치 물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숨을 쉬는 것처럼. 여인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다시 고요해진 수면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면을.
하지만 방금 전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파문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였다. 물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물고기인가? 우물에 물고기가 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다. 드물긴 했지만 오래된 우물에는 어쩌다 미꾸라지나 작은 물고기가 들어와 살기도 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 우물에서 물고기를 본 적이 없었다. 수십 년을 이 우물에서 물을 길었지만 한 번도. 그냥 바람이었나. 여인은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다시 파문이 생겼다. 이번에는 조금 더 컸다. 중심에서 세 개의 원이 차례로 퍼졌다. 분명했다. 바람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물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여인은 조금 더 오래 기다렸다. 하지만 더 이상 움직임은 없었다. 수면은 다시 거울처럼 고요해졌다. 여인의 얼굴만 비쳤다. 하늘만 비쳤다. 그날 이후로 여인은 우물을 더 오래 들여다보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그래졌다.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 몸을 기울이는 각도가 조금 더 깊어졌다.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저녁 무렵에 파문이 생겼다. 해가 넘어가면서 우물 위로 붉은 빛이 돌았다. 수면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여인이 들여다보는데 수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느낌이었다. 확실히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느낌은 분명했다. 존재의 무게 같은 것.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파문이 일었다. 이번에는 크고 느린 파문이었다. 수면 전체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다. 여인은 숨을 참았다. 왜 숨을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숨이 멈춰졌다. 파문이 잔잔해졌다. 그리고 여인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가슴 안에서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녹는 것 같은 느낌을. 돌처럼 굳어있던 그것이 햇볕에 얼음이 살짝 녹듯 가장자리가 물러지는 것 같은. 여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다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에 여인은 밥을 조금 더 지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지었다. 먹고 나서 남은 밥을 새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발에 담아 우물가 돌 위에 놓았다.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거기에 무언가가 있고 그 무언가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할 것 같은 느낌. 아침에 나와 보니 밥은 없었다. 새가 먹었을 수도 있었다. 들쥐가 먹었을 수도 있었다. 무엇이 먹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여인은 사발을 들고 들어오면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었다. 가벼운 기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 그 다음 날도 밥을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것이 조용한 시작이었다. 밤이 되면 우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주 낮고 깊은 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개구리 소리보다 낮고 바람 소리보다 느린. 여인은 자리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다. 들린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규칙적이고 깊고 느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인은 조금 더 빨리 잠들었다. 오랫동안 잠들기 어려웠는데 밤마다 천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후로 잠이
조금 더 빨리 왔다. 여인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잠이 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아침, 특히 맑은 날이었다.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물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시선. 수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무언가의 시선. 여인은 그것을 느꼈다.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무섭기는커녕 그 시선이 닿는 곳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어깨였다. 아니면 가슴이었다. 정확히 어느 곳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차갑고 무겁던 곳이 그 시선이 닿으면서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여인은 물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수면만 있었다. 하늘이 비치고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무언가가 있었다. 여인은 알았다. 우물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있고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름이 왔다. 낮의 열기가 길고 뜨거웠다. 마당의 흙바닥이 금이 같다. 담 밑에 나팔꽃이 아침마다 보라색 꽃을 피웠다가 낮이 되면 오그라들었다. 매미가 울었다. 처음에는 한 마리, 그 다음에는 수십 마리, 그 다음에는 온 마을의 나무들이 다 매미 소리로 가득 찼다. 여인은 그 소리가 좋았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여름마다 매미를 잡으러 다녔다. 긴 막대 끝에 거미줄을 붙여서 매미가 앉아있는 나무 껍질에 조심조심 가져가서 달라붙게 하는 방법으로. 잘 잡지는 못했지만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온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잡았다, 잡았다. 지금은 매미 소리만 있었다. 여인은 우물가에 앉아 매미 소리를 들었다. 더웠지만 우물 근처는 조금 시원했다. 우물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밑을 식혀주었다. 그날 처음으로 여인이 우물에 말을 걸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혼잣말처럼 나왔다. 매미 소리를 들으며 아이 생각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우물을 향해 말이 나왔다. 저것도 여름이라고 우네. 아무도 없는데 말을 했다. 말을 하고 나서 여인 자신도 조금 놀랐다. 왜 말을 했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우물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다. 공기한테 하는 말이었나? 아니면 매미한테? 아니면 그냥 말이 나온 것이었나? 수면이 살짝 흔들렸다. 여인은 그것을 보았다. 바람도 없는데 물이 움직였다. 가만히 보다가 다시 말했다. 애가 매미 좋아했어. 말을 하고 나서 목이 잠겼다. 삼켰다. 말을 계속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면이 다시 흔들렸다. 아주 작게. 마치 대답하듯이. 그날 이후로 여인은 우물에 말을 걸었다. 많이 하지는 않았다. 한 마디, 두 마디. 날씨에 대해, 하늘에 대해, 오늘 새가 몇 마리 왔는지에 대해, 마을에서 들린 소식에 대해,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명선이에 대해. 명선이가 이 우물물을 참 좋아했는데, 여름에 수박 먹고 나면 여기 와서 물 마셨어. 우물물이 달다고 했어. 말을 하면 가끔 수면이 움직였고 가끔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을 때도 여인은 개의치 않았다. 그냥 말하는 것이 조금 가벼웠다. 말을 하면 가슴 안에 쌓여 있던 것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았다. 아무도 없는 것에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음식을 놓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다. 처음에는 밥이었다. 흰 쌀밥을 작은 사발에 담아 우물과 돌 위에 놓았다. 다음에는 호박나무를 조금 놓았다. 그 다음에는 삶은 달걀을 하나 놓았다. 여름에는 참외를 반 개 놓았다. 마당에 심은 것이 여물어서 따온 것이었다. 음식을 놓으면서도 무엇을 위해 놓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돌아가신 어른들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산신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놓고 싶어서 놓았다. 우물이 있는 자리에 거기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있는 무언가에게 이유를 설명하면 어색했지만 이유 없이 놓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두꺼비를 처음 본 것은 한여름 깊은 밤이었다. 잠이 들지 않아서 마당에 나왔다. 더운 밤이었지만 우물과 근처는 공기가 달랐다. 여인은 우물과 돌 위에 앉아 밤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달이 거의 없는 밤이었다. 별이 많았다. 하늘 가득 별이 박혀 있었다. 그때 우물 돌담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그냥 돌인 줄 알았다. 이끼가 낀 돌이 거기에 있었나 했다. 그런데 움직였다. 천천히. 그리고 돌아보았다. 두꺼비였다. 크기가 보통 두꺼비보다 컸다. 어른 남자의 주먹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았다. 피부는 어두운 회갈색이었고 울퉁불퉁했다. 눈은 황금빛이었다. 그 눈이 달빛에 반짝였다. 여인은 놀라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다. 두꺼비를 보는 순간 아 하고 생각했다. 아, 이게 거기 있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물에 사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두꺼비는 돌담 위에 앉아 여인을 보았다. 눈을 깜빡였다. 천천히.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아니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도 두꺼비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둘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밤의 우물가에서 별빛 아래에서 중년의 여인과 오래된 두꺼비가 아무 말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그러다가 두꺼비가 천천히 우물 안으로 내려갔다. 소리도 없이 잔물결 하나 없이 그렇게 사라졌다. 여인은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 수면을 보면서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슬프지 않았다.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가슴에서 차올라 눈물이 된 것 같았다. 오래된 무언가, 닫혀있던 무언가. 여인은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뺨을 타고 흐르게 두었다. 오래간만에 소리를 냈다. 나지막하게 다른 것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여인이 울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당을 돌아보았다. 우물이 보였다. 거기에 두꺼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여인은 아이 이름을 불렀다. 소리 내어 불렀다. 명선아, 명선아. 처음이었다. 아이가 떠난 후로 처음으로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이불 속에서 떨면서 불렀다. 명선아.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하지만 우물 쪽에서 그 낮고 깊은 소리가 들렸다. 여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매미 소리가 줄어들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졌다. 풀잎이 먼저 알아챘다. 낮에는 아직 뜨거웠지만 이파리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했다. 초록에서 노랗게, 노랗게에서 붉게. 그 변화가 하루에 조금씩 일어났고 어느 날 뒤를 보면 이미 많이 와 있었다. 여인의 하루도 조금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 우물에 가는 것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가는 길에 우물에 놓을 무언가를 생각했다. 오늘은 뭘 드릴까?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두꺼비가 뭘 먹는지 여인은 잘 몰랐다. 사람 음식을 먹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놓았다. 새벽 이슬이 맺힌 나무십 위에 밥 한 숟갈을, 가을에 익은 대추를 두어 개, 솥에 남은 죽 한 국자. 두꺼비는 낮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밤에 가끔 보였다. 우물 돌담 위에 앉아 있거나 우물 둘레에 이끼 위에 앉아 있거나 여인이 다가가도 달아나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여인이 곁에 앉아도 거기에 있었다. 두꺼비는 여인이 있어도 개의치 않았고 여인도 두꺼비가 있어도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가을을 보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단풍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물 위로 잎이 내려앉았다. 여인은 그 잎들을 손으로 건져냈다. 우물 안에 낙엽이 가득하면 물이 탁해지니까. 두꺼비를 위해서이기도 했다. 두꺼비가 사는 물이 맑아야 할 것 같았다. 낙엽을 건지다 보면 손이 물에 닿았다. 우물물은 가을에도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팔목으로 올라왔다. 여인은 그 차가움이 좋았다. 몸이 거기에 있다는 느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느낌. 잎이 많이 떨어졌네. 우물에 말을 건넸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두꺼비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말을 건넸다. 올해 단풍이 곱더라. 명선이가 좋아했을 텐데. 말을 하고 나서 잠깐 멈췄다. 명선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잠깐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멈춤이 예전처럼 가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냥 멈춤이었다.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 명선이가 단풍잎 모아다가 책에 끼워놓곤 했어. 어디 뒀나? 여인은 잠깐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책 안에 단풍잎이 있을 것 같았다. 집 안에 있는 책들을 다 열어볼 생각이 없었지만 어느 책 안에 아이가 끼워놓은 단풍잎이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을 아이가 죽기 전 어느 가을에 끼워놓았을 것이었다. 그날 여인은 집 안의 책을 꺼냈다. 몇 권 되지 않는 책이었다. 남편이 보던 것들, 여인이 아이에게 읽어주던 것들. 한 권 한 권 열어보았다. 세 번째 책에서 나왔다. 단풍잎 2장이. 한 장은 완전히 붉은 단풍잎이었고, 한 장은 반쯤 붉고 반쯤 노란 것이었다. 아이가 골라서 끼워놓은 것이었다. 여인은 그 잎들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수년이 지났는데도 잎의 형태가 남아 있었다. 색은 많이 바랬지만 잎맥의 결이 고스란히 있었다. 아이의 손이 닿았던 잎. 아이가 좋다고 생각해서 간직하려 했던 잎. 그날 여인은 그 잎들을 가지고 우물가로 갔다. 수면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명선이가 모아둔 거야. 잎들이 수면 위에서 조금씩 돌았다. 우물의 물결이 미세하게 일면서 잎들을 천천히 돌리는 것 같았다. 여인은 그것을 보았다. 단풍잎이 우물 위에서 조용히 도는 것을. 그날 밤 두꺼비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우물 돌담 위에도 눈이 쌓였다. 수면 가장자리에 살얼음이 끼었다. 아침마다 여인이 나와서 얼음을 깼다. 두꺼비는 보이지 않았다. 겨울에는 두꺼비가 어딘가에서 자는 것을 알았다. 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을. 봄이 되면 다시 나올 것이었다. 여인은 겨울 우물가에도 앉았다. 눈 위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차가웠다. 하지만 그래도 앉았다. 겨울에 여인은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우물 돌담을 짚었다. 차가운 돌. 이끼가 얼어있는 돌. 그 차가움이 손에 닿으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겨울에도 우물이 있고 물이 있고 자신이 있다는 것이. 춥지. 물에게 물었다. 우물에게 물었다. 두꺼비가 잠들어 있는 곳을 향해 물었다. 나도 추워.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오면 좀 덜 추워.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 안에 혼자 있을 때보다 우물 밖에 있을 때가 어딘가 덜 외로웠다. 덜 차가웠다. 우물이 있고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작은 온기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겨울이 그렇게 갔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두꺼비가 나왔다. 아직 추운 이른 봄날 아침에 우물 돌담 위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겨울 동안 보지 못했던 두꺼비가 거기 있었다. 여인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뻤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기쁨이었다. 살아 있었네. 여인이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작게. 혼자서. 누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하지만 분명히 웃었다. 두꺼비를 보고 기뻐서 웃었다. 그 웃음이 자신도 놀라웠다. 아이가 떠난 후로 처음 웃었다는 것을 나중에 생각했다. 처음으로 진짜 기뻐서 웃었다는 것을. 두꺼비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보고 두 번째 봄이 시작되었다. 계절은 그렇게 돌아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여인과 두꺼비는 그 계절 속에서 함께 있었다. 함께라는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계절을 보냈다. 서로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 두꺼비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여인만 말을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쪽이 말하고 다른 쪽이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번째 여름에 여인은 우물둘레에 꽃을 심었다. 봉선화 씨앗을 마당 귀퉁이에서 가져와 우물돌담 아래에 뿌렸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매년 심었던 꽃이었다. 봉선화 꽃물로 손톱을 물들이는 것을 아이가 좋아했다. 꽃잎을 찧어 백반과 섞어서 손톱 위에 올리고 연잎으로 감아 실로 묶으면 하룻밤 자고 나서 손톱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좋아했다. 꽃씨를 심으면서 여인이 말했다. 명선이가 좋아했던 꽃이야. 여기다 심어도 되지. 수면이 잔잔히 흔들렸다. 봉선화는 잘 자랐다. 우물돌담 아래에서 줄기를 올려 분홍색 꽃을 피웠다. 여름 내내 피었다. 두꺼비가 가끔 그 꽃 옆에 앉아 있었다. 봉선화 꽃 옆에 두꺼비가 어딘가 잘 어울렸다. 두 번째 가을에 여인은 아이의 기일을 우물가에서 보냈다. 상을 차리지 않았다. 마을 어른들은 기제사를 제대로 지내야 한다고 했지만 여인은 상을 차릴 수 없었다. 누구를 위한 상인지, 누가 오는지. 그냥 우물가에 앉아서 아이를 생각하기로 했다.
아침에 밥을 짓고 반찬을 두어 가지 만들어서 우물가 돌 위에 차렸다. 명선이가 좋아하던 것들로 단호박 범벅을 만들었다. 오래간만에 만들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달다고 맛있다고 먹었던 것을. 그것을 작은 그릇에 담아 우물가에 놓았다. 명선아. 소리 내어 불렀다.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말아라. 처음으로 아이에게 괜찮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눈물이 났다. 이제 눈물이 날 때 눈물을 닦았다. 흘리면서도 닦았다. 눈물이 나오는 것도 살아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두꺼비가 수면 위로 코를 내밀었다. 잠깐.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 여인은 웃었다. 너도 잘 먹어라. 마을에서는 이야기가 돌았다. 마을 끝 집에 혼자 사는 명선네가 우물에다 음식을 갖다 바친다는 것이었다. 날마다 우물가에 앉아서 혼잣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우물 안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퍼뜨린 것은 이웃집 박씨 여인이었다. 박씨는 들길을 지나다가 명선네 마당 쪽으로 우물가를 보았는데 명선네가 우물가에 앉아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했는데 마치 대화하듯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 아이 일은 충격으로 이상해진 거지 뭐. 혼자 사니까 저러는 거야. 누가 가서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진짜 걱정이었다. 명선네가 이상해지는 것이 걱정이었다. 아이도 잃고 남편도 잃고 혼자 있으니까. 그 외로움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마을 이장 댁 노인이 한 번 찾아왔다. 7순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산 분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마을 끝까지 걸어왔다. 여인은 마루에 앉으라고 했다. 밥은 먹고 사느냐? 먹어요. 혼자 이러고 살면 안 된다. 마을로 좀 더 내려와서 살아라. 마을 사람들 가까이에.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물에다 뭘 갖다 바친다고 하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이는 간 것이고 거기다 음식 바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야. 여인은 잠깐 노인을 보았다. 말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아이가 간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해. 거기서 벗어나야 해.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와서 해주는 말의 마음을 알았다. 나쁜 뜻이 없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사해요. 노인이 돌아가고 나서 여인은 우물가로 갔다. 앉아서 오래 생각했다. 자신이 이상한 것인가? 우물에 음식을 놓는 것이,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진짜 이상해지는 것인가? 수면을 들여다보았다. 물은 맑았다. 오늘 아침에 놓아둔 밥은 없어진 상태였다. 내가 이상한 건가? 혼잣말을 했다. 수면이 흔들렸다. 여인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은지. 그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무언가가 있고, 여기에 있으면 덜 외롭고, 여기에 와서 말하면 가슴 안에 쌓인 것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인가? 마을에서 젊은 처자들이 한 번 왔다. 명선네가 불쌍하다고,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럽다고,
음식을 가져왔다. 실에 깃국을 끓여와서 솥에 담아 가져왔다. 여인은 고맙다고 했다.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처자들이 집 안을 둘러보았다. 깨끗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엉망도 아니었다. 아궁이 옆 벽에 아이의 그림이 있었다. 그것을 본 처자들이 눈을 마주쳤다. 저게 명선이가 그린 거예요. 응. 처자들이 그림을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인도 하지 않았다. 음식 갖다 드릴게요. 자주. 괜찮아. 밥은 먹어. 그래도요. 혼자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어요. 여인은 사양하려다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맙지. 처자들이 가고 나서 실의 깃국을 먹었다. 맛이 좋았다.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의 맛. 오랫동안 혼자 만들어 먹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음식이 어떤 것인지 잊고 있었는데 먹으면서 생각이 났다. 이런 맛이구나. 마을 사람 중에 우물에 대해 아는 노인이 하나 더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 씨 노인이었다. 90이 가까운 분이었다.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손자를 시켜서 여인을 불렀다. 여인이 찾아가자 노인이 말했다. 그 우물 말이야. 네. 그 우물에 오래전부터 두꺼비가 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여인은 가만히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야. 그 우물에 큰 두꺼비가 살고 그 두꺼비가 집터를 지킨다고. 그 두꺼비 덕분에 우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그 집에 슬픈 일이 생기면 두꺼비가 더 깊이 들어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온다고 했어. 여인은 노인을 보았다. 봤어. 봤어요. 노인이 눈을 감았다. 한동안 있다가 말했다. 그러면 됐어. 거기 있다는 거잖아. 여인이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느리게 움직였다. 저 구름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다. 왔다가 가는 것, 머물다가 흘러가는 것. 마을 사람들은 계속 걱정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비웃기도 했다. 여인은 그것들을 다 들었다. 화내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도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누군가 우물에 음식을 바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었다.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어느 날 처자들이 다시 왔을 때 한 처자가 물었다. 근데 아주머니, 우물에 진짜 뭐가 있어요? 두꺼비라고요? 여인은 대답했다. 있어. 무섭지 않아요? 아니. 왜요? 여인은 잠깐 생각했다.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오래전부터. 나보다 훨씬 오래. 그냥 거기에 있는 거야. 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세 번째 여름이 왔다. 그해 여름은 이상했다. 비가 오지 않았다. 장마 때 와야 할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도 비로 떨어지지 않았다. 땅이 말랐다. 논에 물이 줄었다. 밭의 작물들이 시들기 시작했다. 가뭄이었다.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마을 뒤 산의 신을 향해 빌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하늘은 계속 맑았다. 너무 맑아서 이상할 정도였다.
구름이 없는 날이 이어졌다. 우물에 물이 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이었다. 두레박을 내리면 바닥에 닿기 전에 물이 걸렸는데 이제는 더 내려야 했다. 수면이 낮아지고 있었다. 마을 어른들이 걱정했다. 우물이 마르면 마을 전체가 곤란해질 것이었다. 마을에는 우물이 3개 있었는데 가장 깊고 물이 많은 것이 여인의 집 옆 우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우물이었다. 그것이 마르면 여인은 매일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수면이 내려간 만큼 안이 더 보였다. 돌담 안쪽에 이끼가 드러났다. 빛을 받지 못하던 부분이 드러나면서 색이 달랐다. 어두운 녹색이었다. 그리고 수면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두꺼비는 보이지 않았다. 가뭄이 시작된 이후로 두꺼비가 보이지 않았다. 여인은 걱정했다. 물이 줄어서 두꺼비가 갈 곳이 없어진 것인가? 더 깊이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로 간 것인가? 어디 있어? 우물에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수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을 회의가 열렸다.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어른들이 모였다. 우물물을 아껴야 한다. 하루에 깃는 양을 줄여야 한다. 다른 곳에서 물을 구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떤 이가 말했다. 마을 끝 집 우물이 제일 물이 많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써야 한다. 여인의 집 우물을 마을이 함께 써야 한다는 말이었다. 여인은 반대하지 않았다. 괜찮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써도 된다고. 우물은 원래 다 같이 쓰던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다른 말을 했다. 그 집 우물에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게 문제 아닌가. 두꺼비 같은 게 있으면 물이 더럽지 않겠어. 그런 것이 사는 물을 어떻게 먹어? 그 말이 나오자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두꺼비가 있으면 물이 탁해지지 않냐? 먹기 괜찮냐? 그 여인이 이상한 짓을 해서 우물이 더러워진 것 아니냐? 이장이 조용히 했다. 그 우물은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우물이야. 대대로 이어온 우물이야. 거기 두꺼비가 산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어. 두꺼비가 있으면 물이 더 맑다고. 독을 두꺼비가 먹어서 물이 깨끗해진다고. 그 말에 반박하는 이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 우물을 쓰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 물을 길러왔다. 여인의 집 마당을 지나 우물에 왔다. 여인은 말없이 두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물을 깃고 가는 것을. 하지만 우물물은 계속 줄었다. 어느 날 아침에 두레박이 바닥에 닿았다. 물이 거의 없었다. 두레박으로 겨우 한 바가지 정도. 여인은 그것을 보고 우물 안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수면이 저 아래에 있었다. 거의 바닥에 가까웠다. 돌담의 이끼들이 다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우물 바닥 구석에 두꺼비가 있었다. 여인은 두꺼비를 보았다. 두꺼비도 여인을 보았다. 물이 거의 없는 우물 바닥에 두꺼비가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괜찮아? 여인이 물었다. 두꺼비가 눈을 한 번 깜빡였다. 여인은 그날 밤 한동안 생각했다. 우물이 마르면 두꺼비는 어디로 가는가? 어딘가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우물과 함께 있는가? 집터를 지키는 것이라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처음으로 두꺼비를 위해 두려움이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 일부는 그 두꺼비를 잡아서 다른 곳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우물을 살리려면 두꺼비를 치워야 한다고.
두꺼비가 물을 막는다고. 물론 근거 없는 말이었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유를 붙이고 싶어 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우물로 와서 두꺼비를 잡으려고 했다. 여인이 막았다. 조용하게 막았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냥 그 앞에 서서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오래된 우물이야. 여기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야. 건드리지 마. 남자가 잠깐 여인을 보았다가 물러났다. 여인의 눈빛이 조용하지만 단호해서 그 단호함에 물러난 것이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기우제를 다시 지냈다. 더 성대하게 북을 치고 제물을 올리고 마을 어른들이 빌었다. 여인은 기우제에 가지 않았다. 집에서 우물가에 앉았다. 조금밖에 남지 않은 수면을 들여다보았다. 두꺼비가 거기에 있었다. 버텨. 여인이 말했다. 비 올 거야. 올 거야. 버텨. 8장 기적. 비는 갑자기 왔다. 기우제를 지낸 것이 효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하늘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인지 어느 밤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다. 여인이 잠든 새벽에 처마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잠이 반쯤 깬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가 알았다. 비 소리. 비가 오는 것이었다. 벌떡 일어나 나갔다. 마당에 나서자마자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다. 차가웠다. 아직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분명히 비였다. 비다. 여인이 말했다. 하늘을 보며 그냥 말이 나왔다. 빗방울이 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하더니 점점 촘촘해졌다. 이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름 소나기처럼 강한 비가 아니었다. 가을비처럼 깊고 오래 내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인은 비를 맞으며 우물가로 갔다. 우물 수면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수면 위로 수없이 많은 작은 원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원이 생겼고 원들이 겹쳤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 그것이 아름다웠다. 마을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깨서 나오는 소리. 비다, 비다 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소리. 여인은 우물가에 있었다. 비를 맞으며 우물 위의 빗방울 원들을 보았다. 수면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스며들어 오는 것이 느껴졌다. 우물 안 어딘가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두꺼비가 수면 위로 나왔다. 비가 내리는 수면 위로 두꺼비가 천천히 떠올랐다. 물이 올라오면서 두꺼비도 올라온 것이었다. 수면에 눈과 등이 보였다. 비를 맞으며 두꺼비가 수면에 있었다. 여인은 그것을 보며 울었다.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혼자서 비를 맞으며 우물가에서 조용히 소리를 내어 울었다. 울면서 웃었다. 두꺼비가 살아 있었다. 우물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비가 왔다. 살았네. 여인이 말했다. 두꺼비가 눈을 깜빡였다. 비는 사흘을 내렸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꾸준하고 고요하게 내렸다. 우물에 물이 찼다. 논에 물이 들어왔다. 마른 밭이 축축해졌다. 강물이 올랐다.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다. 논에 나가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좋아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하늘이 굽어 살피셨다고 했다.
기우제 덕이라고 했다. 여인은 우물가에 앉아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 비가 내리는 우물가는 달랐다. 소리가 있었다. 빗방울이 수면에 닿는 소리,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마당의 흙에서 빗물이 튀는 소리. 그 소리들이 겹쳐서 하나의 음악 같았다. 두꺼비는 비가 내리는 동안 계속 수면에 있었다. 잠기지 않고 수면에 떠 있는 것처럼 비를 맞고 있었다. 여인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두꺼비가 비를 좋아하는 것인지, 오래 말랐다가 비를 맞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오래 기다린 것이 오는 것의 느낌. 사람도 그런 것이 있었다. 오래 기다리고 오래 버티면 어느 날 비처럼 무언가가 오는 것이 바라던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냥 비였다. 하지만 충분한 비였다. 살아있게 하는 비였다. 비가 멈춘 날 아침.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오랫동안 물을 충분히 길지 못했는데 두레박이 통통하게 물을 담아 올라왔다. 그 물이 맑고 차가웠다. 여인은 그 물을 손으로 받아 마셨다. 차갑고 달았다. 고마워. 우물에게 말했다. 두꺼비에게 말했다. 비에게 말했다. 하늘에게 말했다. 무엇에게 고맙다는 것인지 몰랐지만 고마웠다. 그냥 고마웠다. 가을이 왔다. 세 번째 가을이었다. 아이가 떠난 뒤로 세 번째 가을. 이 가을은 조용하게 왔다. 단풍은 천천히 들었고 낙엽은 조금씩 떨어졌으며 바람은 부드러웠다. 마을에서는 추수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제법 수확이 있었다. 기우제 덕이라고도 하고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도 했다. 여인은 가을의 뒷산에 올라갔다. 혼자 올라갔다. 아이가 잠든 곳으로. 오랫동안 오지 못했다. 두렵지는 않았다. 그냥 갈 수 없었다. 발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이날은 갈 수 있었다. 아이가 잠든 자리는 단풍나무 아래였다. 단풍나무의 잎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아래 흙 위에 앉았다. 단풍잎이 한 장 떨어져 여인의 무릎 위에 놓였다. 명선아. 불렀다. 소리가 야산의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잘 있지? 아무 말도 없었다. 물론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다. 단풍나무 잎들이 흔들렸다. 빨간 잎들이 하늘 아래에서 흔들렸다. 엄마 왔어.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단풍잎이 한 장, 두 장 내려왔다. 여인은 떨어지는 잎들을 보았다. 각각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내려왔다. 하나도 똑같은 길로 내려오지 않았다. 잘 있어. 잘 있어라. 내려올 때 하늘이 맑았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다. 그날 저녁에 여인은 우물가에 앉았다. 가을 해가 넘어가는 중이었다. 우물 위로 노을이 비쳤다. 수면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여인은 그것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두꺼비가 없었다. 처음에는 몰랐다.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이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했다. 저녁에는 보통 나왔는데 다음 날도 없었다. 그 다음 날도. 여인은 두꺼비를 찾았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보이지 않았다. 우물 돌담 위를 살펴보았다. 없었다. 우물 주변 이끼 위를. 없었다.
봉선화 꽃 옆에도 없었다. 어디 갔어? 우물에 물었다. 수면은 고요했다. 파문이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두꺼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인은 처음에 걱정했다. 죽은 것인가? 어딘가로 간 것인가? 우물 안 어딘가에 있는 것인가? 찾을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다. 열흘이 지났다. 이제 두꺼비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어쩌면 여인이 이미 많은 것을 잃어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잃어보면 안다. 사라지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슬펐다. 조용하게 슬펐다.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냥 슬펐다. 두꺼비가 없어진 것이 슬펐다. 오래 함께 있었던 것이 없어진 슬픔.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 전보다 조용했다. 전에도 두꺼비가 말을 하지 않았으니 소리는 같을 것인데 뭔가 달랐다. 존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랐다. 그 존재감 같은 것이 없어진 것이었다. 가면서 말이라도 할 것이지. 여인이 혼잣말했다. 그러고는 웃었다. 두꺼비가 어떻게 말을 하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존재했을 뿐인데. 가을이 깊어졌다. 낙엽이 많이 쌓였다. 여인은 매일 아침 낙엽을 쓸었다. 마당과 우물가를 쓸면서 생각했다. 내일 또 쌓일 것이고, 모레 또 쌓일 것이고, 그래도 쓸어야 한다고.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우물은 맑았다. 물이 충분했다. 두꺼비가 없어도 물은 있었다. 수면은 고요했다. 어느 날 아침에 우물을 들여다보는데 수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 같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없었다. 빛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착각. 하지만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따뜻한 것이 올라왔다. 거기에 있다는 느낌.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있다는 느낌. 여인은 오래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파랬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 구름 한 조각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두꺼비가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깊이 들어간 것인지 여인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었다. 가장 힘든 시간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라지는 것들도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네 번째 겨울이었다. 눈이 내렸다. 마당이 하얗게 덮였다. 우물 돌담도 하얗게 덮였다. 수면 가장자리에 얼음이 끼었다. 여인은 매일 아침 나와서 얼음을 깼다. 긴 막대기로 얼음을 쳐서 깼다. 물이 드러났다. 맑은 물. 그 물을 들여다보면서 여인은 생각했다. 아이가 간 것이 네 번째 겨울이었다. 그로부터 세 번의 봄이 왔고, 세 번의 여름이 왔고, 세 번의 가을이 왔다. 세상은 세 바퀴를 돌았다. 그동안 자신은 여기에 있었다. 우물가에 있었다. 살아 있었다. 살아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아이가 없는데도 살아 있었다. 남편이 없는데도 살아 있었다. 두꺼비도 보이지 않는데도 살아 있었다. 무엇이 살게 했을까? 아침마다 눈이 떠졌다는 것이 살게 했다.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살게 했다.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살게 했다. 혹은 살아있는 것이 살게 한다는 것을. 생명이란 그런 것이었다.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이었다.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슬퍼도 외로워도 아무도 없어도 심장은 계속 뛰었다. 숨은 계속 쉬어졌다. 아침마다 눈이 떠졌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여인은 이제 알았다. 매일의 아침이 기적이었다. 눈이 떠지는 것이 기적이었다. 우물이 거기 있는 것이 기적이었다. 물이 맑은 것이 기적이었다. 봄이 왔다. 네 번째 봄. 처음 봄이 올 때는 봄이 와도 몰랐다. 봄이 와도 집 안은 겨울이었으므로. 하지만 이제 봄이 오면 알았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흙 냄새가 달라지는 것을. 새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여인은 봄의 마당을 쓸었다. 겨울 동안 쌓인 먼지와 낙엽 조각들을 쓸었다. 섬돌도 닦았다. 처마 끝에 매달린 오래된 마른 고추를 내렸다. 새 것이 없어도 내렸다. 낡은 것을 내리는 것이 먼저였다. 부엌을 청소했다.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부엌 구석을 청소했다. 그러다가 장을 열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장을. 명선이의 옷가지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옷가지를 꺼냈다. 작은 저고리들, 작은 치마들. 손으로 만졌다. 천의 감촉이 손에 닿았다. 냄새는 많이 옅어졌지만 조금 남아 있었다. 여인은 그 옷가지들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햇볕 아래에 펼쳤다. 봄 햇볕이 내려앉았다. 옷가지가 햇볕을 받았다. 햇볕 좀 쬐어라. 여인이 말했다. 오래간만에 꺼내서 오래 닫혀 있었으니 햇볕 좀 쬐어라. 한동안 그 옷가지들을 보았다. 그리고 접었다. 잘 접어서 다시 장 안에 넣었다. 닫았다. 슬펐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슬픔이 있었고 슬픔 안에 자신이 있었다. 슬픔이 자신을 집어삼키지 않았다. 슬픔과 함께 여전히 서 있었다. 그것이 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슬픔이 전부였다. 슬픔 안에 자신이 사라질 것 같았다. 이제는 슬픔이 있고 자신이 있었다. 둘이 함께 있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마을에서 이장댁 노인이 다시 찾아왔다. 봄에 와서 보니 집이 달라 보인다고 했다. 뭐가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좋아지셨어요. 여인은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생각했다. 좋아진 것인가? 아이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슬픔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었다. 잘 살고 있었다. 아프지만 잘 살고 있었다. 슬프지만 잘 살고 있었다. 외롭지만 잘 살고 있었다. 그것이 사는 것이었다. 봄이 깊어졌다. 여인은 우물둘레에 다시 봉선화 씨앗을 심었다. 작년 가을에 받아두었던 씨앗이었다. 봉선화 꽃이 지고 씨앗이 맺혔을 때 받아두었다가 겨울 동안 간직했다. 봄이 오면 심으려고 씨앗을 심으면서 생각했다. 이 씨앗이 어디서 왔는가? 작년 꽃에서 왔다. 작년 꽃은 재작년 씨앗에서 왔다. 재작년 씨앗은
제재작년 꽃에서 왔다. 이어지는 것이었다. 사라지는 것 같아도 이어지는 것이었다. 생명이 그런 것이었다. 명선이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이어지는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두꺼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도, 오래된 우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물이 맑다는 것도, 봄이 온다는 것도, 모두 이어지는 것들이었다. 여인은 씨앗을 심고 나서 흙을 손으로 덮었다. 흙이 손에 묻었다. 봄 흙의 냄새가 났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냄새.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 잘 자라거라. 씨앗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수면은 고요했다.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어딘가에서 빛이 들어와 수면 안쪽에서 반짝였다.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빛이 물속에서 노는 것 같기도 했다. 잘 있어? 물었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다.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여기에 와서 물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여인은 우물과 돌 위에 앉았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마당에 봉선화 씨앗이 있는 흙 위로 바람이 지나갔다. 나무 위에서 새가 울었다. 어딘가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이 살아있었다. 여인도 살아있었다. 또 하루가 왔다. 여인은 아침에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다. 아직 무릎이 아팠다. 허리가 뻐근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오늘의 공기는 어제와 조금 달랐다. 봄이 조금 더 깊어진 냄새가 났다. 꽃 냄새가 조금 더 섞였다. 섬돌 위에 섰다.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조금 있었다. 산이 보였다. 논이 보였다. 마을이 보였다. 그리고 우물로 갔다. 10걸음. 오늘도 10걸음. 우물가 돌 위에 앉았다. 돌이 아직 차가웠다. 앉으면 차가움이 느껴졌다. 앉아있으면 조금씩 따뜻해질 것이었다. 체온이 전해질 것이었다.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수면이 고요했다. 하늘이 비쳤다.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더 늙었다. 머리가 더 휘었다. 그래도 그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물이 맑았다. 새가 울었다. 바람이 불었다. 처마 끝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여인은 앉아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우물가에, 봄 햇살 아래에, 아침 공기 속에. 마음 안에는 아이가 있었다. 항상 있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었다. 아이가 떠났지만 마음 안에 있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도 있었다. 두꺼비도 있었다. 사라진 것들이 어딘가에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수면이 흔들렸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었다. 두레박이 닿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수면이 흔들렸다. 중심에서 파문이 퍼졌다. 작고 조용한 파문이 둘레로 퍼졌다가 돌담에 닿아 사라졌다.
여인은 그것을 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지 않았다. 눈물이 아닌 다른 것이 차올랐다. 따뜻한 것이.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것이. 파문이 잔잔해졌다. 수면이 다시 고요해졌다. 하늘이 비쳤다.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여인은 앉아 있었다. 앉아 있을 것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여인은 여기에 앉아 있을 것이었다.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여기에 우물이 있었다. 물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바람이 불었다. 봉선화가 있는 흙 위로 바람이 지나갔다.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씨앗들이 있는 흙 위로 곧 싹이 날 것이었다. 싹이 나서 줄기가 될 것이었다. 줄기에서 꽃이 필 것이었다. 빨갛고 분홍한 꽃이 우물 돌담 아래에서 필 것이었다. 여름마다 그 꽃이 필 것이었다. 그것을 아이가 좋아했다는 것을 여인은 알고 있었다. 그것을 여인이 기억하는 한 아이는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우물 수면에 닿았다. 빛났다. 잠깐 빛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빛났다. 여인은 그것을 보았다. 앉아서 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에필로그 물은 기억한다. 물은 기억한다. 담기고 흐르고 증발하고 비가 되어 다시 내려앉는 동안에도 물은 자신이 머물렀던 모든 자리를 기억한다. 한 아이의 조그만 손이 담겼던 것을, 그 아이를 잃은 여인의 눈물이 섞였던 것을, 한 여인이 매일 아침 와서 들여다보았던 것을, 두꺼비가 살았던 것을, 가뭄을 버티고 비를 받았던 것을, 계절이 돌아오고 돌아왔던 것을, 물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 햇살이 수면에 닿을 때 잠깐 빛난다. 그것을 보는 이가 있든 없든 물은 빛난다. 우물은 거기에 있다. 물은 맑다. 그것으로 충분하다.